스테이블 코인, 누군가는 달러 패권을 위한 거라고도 하고요. 누군가는 달러의 생명 연장이라고도 합니다. 트럼프는 도대체 무슨 마음일까요? 미국은 도대체 뭘 원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와 미국의 속내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되게 위험한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 한 개를 1달러에 맞춘 것. 그래서 언제든지 1달러와 교환할 수 있는 코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USDT와 USDC 이거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서클, 하나는 테더라고 부르죠. 1USDC 혹은 1USDT는 1달러입니다. 1USD, 즉 1달러죠. 자, 그럼 미국의 지니어스 법은 또 뭐냐? 미국의 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킨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코인 발행 회사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한다면 그에 맞춰서 진짜 자산, 그게 뭐 달러든 국채든 이걸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에요. 그럼 이 법이 뭐 딱 보면 사실 별거 아니어 보이는데 뭐 그렇게 난릴까요? 이 포인트가 미국의 국채 시장에 엄청난 자금이 유입된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사실 미국이 원하는 것, 그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미국이 원하는 건 돈을 많이 찍어서 복지도 좀 하고 남의 나라 물건도 좀 사고 그러고 싶죠. 지금까지 미국은 그러고 있었습니다. 즉 미국은 지금까지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제한이죠. 그냥 사고 싶은 거 다 달러 찍어서 사면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달러는 천문학적으로 많아졌어요. 그래서 달러의 증가 속도를 보면은 과거 뭐 2000년대까지만 해도의 증가 속도에 비해서 2000년부터 2010년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고요. 2010년부터 2020년 진짜 미친 듯이 많이 증가했고요. 2020년부터 25년 엄청난 속도로 달러가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미국의 빚이 얼마냐? 미국이 내는 순이자로만, 그러니까 이자 내는 것만 국방비를 넘어섰다는 거죠. 미국에서 국방비를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많이 쓰는 국방비를 이자가 넘어섰다. 이 이자가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뭘 하고 싶으냐?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미국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그래서 미국은 뭘 하고 싶냐? 그 무제한 신용카드, 달러를 지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니어스법이라는 게 이 달러를 지켜줄 수 있는 법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 지키냐? 이런 거죠. 한국에 사는 이 자그마한 개인인 제가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를 해서 뭐 코인 투자를 하든 뭘 하든 어쨌든 그 스테이블 코인을 조금 보유하고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작죠. 근데 수많은 기업들은 엄청난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뭐 또 하고 하면서 뭐 일주일 동안이라도 한 달 동안이라도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시간들이 점점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지니어스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법이 제정이 된다면 스테이블 코인 회사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미국 국채에다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화가 스테이블 코인에 들어갔다가 스테이블 코인에서 달러 혹은 국채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특히 미국의 제도권으로 편입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스테이블 코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관리를 받을 수가 있죠. 때문에 미국채에 대한 압박, 이게 또한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조금 돌긴 했지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 자그마한 돈이 미국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국채를 사게 되는 수많은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이 많아지고 미국채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고, 그럼 미국이 편안하게 미국채를 언제든지 발행을 해도 이자가 좀 낮더라도, 이자를 많이 주지 않더라도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니까 미국은 조금 더 편안하게 이자 걱정 없이 돈을 쓸 수 있게 된다 라는 얘기죠. 결국 스테이블 코인의 목적이 달러 패권 강화, 즉 미국이 이 달러의 기축통화 자리를 더 공고하게 하려고 한다 라는 이야기들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포인트가,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잘 되면 되는데, 그럼 미국이 이제 자신의 지위를 굳건하게 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이 그렇게 마음대로 흘러가지가 않아요. 이게 블랙스완이라고 뭐 다 아시다시피 뭐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심 탈레브라고 하는 유명한 경영학자가 만든 개념인데, 사람들은 보통 세 가지 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건을 블랙스완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사건이 진짜 실로 엄청난 충격이 이뤄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건이 발생했었을 때, 야, 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말들이
그거 그러면 안 됐지라는 말들이 막 등장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블랙스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 대표적인 예시가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글로벌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래서 이런 거라거나, 요 닷컴 버블, 요 코로나, 뭐 이런 일들. 사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미국의 주택시장, 미국의 부동산 시장 굉장히 안정적이고 튼튼하다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열심히 믿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서브프라임이든 뭐든 막 다 모기지든 뭐 다 해주고 대출해주고 그랬죠. 근데 결국 이 사건이 터졌었을 때 전 세계 경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금융시장이 진짜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죠? 블랙스완이에요. 근데 이런 사건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2001년도 닷컴 버블 똑같은 얘기들이 오고 갔었고요. 1997년도에도 비슷한 얘기들이 오고 갔었고요. 이전에도 계속 비슷한 얘기들이 오고 갔어요. 즉 사람들은 야, 역시 이게 터질 게 터진 거지 라고 당연하다듯이 얘기를 합니다. 저도 막 뭐 미국이 망하겠어? 막 이런 얘기들 막 지금 막 생각에는 뭐 그런 생각들을 막 하곤 해요. 우리들은 사실은 이런 어떤 낙관주의 위에서 막 가격이 쌓아 올려지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긴 하죠. 근데 이제 포인트는 이런 사건들이 한 번씩 계속 반복이 되면서 주식시장과 코인이든 뭐든 대폭락이 이제 있고 나니까 저 같은 이제 조물하기들도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도 뭔가 또 사건이 벌어질 거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크기와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죠. 그게 이제 블랙스완이니까요. 하지만 뭔가 큰 게 오고 있긴 해요. 한 번 또 이 올 때가 됐습니다. 올 때가, 그죠? 올 때가 됐어요. 그럼 이 시점은 어떻게 되는가? 이 시기에는 잠깐 뭔가 신호가 나오잖아요? 이거 블랙스완인가? 라는 신호만 나오면은 사람들이 미친 듯이 팔아 제낍니다. 그 속도가 정말 과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빨라졌어요. 이게 우리들이 사실은 바라봤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실리콘밸리 뱅크런,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때도 미국 주식이 확 한번 빠졌다가 다시 확 올라갔었거든요. 이게 블랙스완인가 하고 확 빠지는 거예요. 블랙스완인가? 뱅크 파산? 이게 옛날에도 비슷한 일이 굉장히 무서운데 확 빠지죠. 그래서 리먼 브라더스 확 가져줬다가 다시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이 어떻게 보면은 뉴스 하나하나에 엄청난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엄청난 변동성의 장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런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도 잘 모르지만 저 같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뭔가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나서부터는 또 굉장히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죠. 인스타그램이 나오고 시작해서 이 유튜브가 이렇게 퍼지고 나서부터는 저처럼 이 보잘것 없는 사람들도 방송을 하는 시기가 됐잖아요. 세상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기까지의 속도가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빨라진 것 같아요. 정말 무서운 속도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도 어떤 시그널이 딱 하나만 벌어지면은 정말 급락하는 시기가 분명히 또 발생을 할 겁니다. 지금 조금씩 올라가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갑자기 급락을 팍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술과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와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시 이어가서 이런 얘기의 어떤 근거로는 사실 코스토라니의 달걀 모델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이 그림은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유튜버인 그 주토피아님 채널에서 가져왔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그림에 따르면 경제 위기, 코로나가 발생을 해요. 코로나가 발생을 하니까 미국 페드에서 금리를 미친 듯이 내리고요.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니까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사람들이 막 주식을 사가지고 주식이 막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힘이 탄력을 받아서 호황으로 넘어갑니다. 호황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야 너도 나도 주식을 사고 이제 저 같은 사람들도 막 투자를 하고 하다 보면 버블이 막 생깁니다. 버블에서 이 버블의 꼭다기 지점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때가 이제 금리의 고점 시기에서 살짝 내려가는 시기. 어떻게 보면 지금이죠, 그죠? 금리가 올라갔다가 이제 어느 정도 살짝 꺾여서 살짝 내려간 시기잖아요. 그때가 버블의 최고점이라고 코스톨라니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 경제 위기가 보여요. 블랙스완이, 그죠? 어느 순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경제 위기 C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올 거고,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급격한 하락이 매일매일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시기다. 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사실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다 보고 있고 다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경제 위기라는 요 버블의 최고점이다라는 이 관점을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거죠. 때문에 언제든지 경제 위기 비슷한 게 발생을 한다. 그럼 팍 떨어질 겁니다. 언제가 될지는 사실 모르죠.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 경제는 사람이고 그 강아지가 투자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발자국이 주가가 된다라는 이 산책하는 개 이론이라고 있는데 경제라는 어떤 사람의 흐름은 정해져 있습니다. 가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생겨나는 주가의 흐름은 사실 우리가 예측하긴 좀 힘듭니다. 이걸 맞추는 건 이제 신의 영역이죠. 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명확하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은 변동성 장세다. 두 번째는 앞으로 큰 하락이 조만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기에는 레버리지를 팍팍 써가지고 엄청난 상승을 먹는 그런 방법보다는 앞으로 있을 큰 하락에 조금은 대비하는 투자 방법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법론이나 조금 더 똑똑하게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고정 댓글을 좀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